자, 한 가지의 표본, 이 주어, 인간의 intervention, 개입, 끼어든 거의 표본. 아까 전에 풀었던 어법과 일맥상통한 건데 위치는 바뀐 것 뿐입니다. 아까 전에 낸 거는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여기 자리가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여기가 무슨 사 자리인 거야 지금? 동사 자리인 거거든. 그러면 반대로도 어법 문제를 생각해야지. 그럼 여기는 동사 자리야? 안동사 자리야? 안동사 자리여야 되는 자리 그 친구인 거지. 그러면 동사의 스펠링인 modify, modifies 다 바로 날라가야 돼. 여기 있는 intervention을 꾸며주는 친구여야 되고 intervention은 전치사 안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동사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파악하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 진짜.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능동 써야 돼? 수동 써야 돼? 능동 써줘야 되지. 그치? 네, 여기 있는 캐릭터가 애기 목적어의 역할하니까 modifying 이렇게 초원의 특징을 변경시키는 우리 인간의 개입. 이렇게까지 끼어든 거 다 됐습니까? 자, 그 표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인간의 개입의 영향력을 통해서인데 어디에 대한 개입이냐라고 했더니 초원에 앞분사 거주하고 있는 요놈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분사인데도 ing 능동이 쓰인 이유는 살다, 거주하다라는 live나 reside 같은 거는 다 자동사들이죠. 네, 그리고 여기가 elephant가 such as로 얘를 들으면서 나왔으면은 mammals입니까? reptile입니까? 네, mammals라고 골라야 되죠. 그쵸? 단어 뜻 아는지 보자. 무슨 류? 포유류 무슨 류? 기초 단어야. 파충류. 네. 자, 그리고 1번의 대열 같은 경우는 human 쓰시면 혼납니다. 아까 전에도 human 다음에 use 라는 표현 나왔을 때 human이란 단어에 품사를 했던 것처럼 human이라고 하는 단어의 품사는 무슨 사야? 계속 형용사야. s가 붙었을 때는 명사로 쓰일 수 있지만 그냥 human은 항상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there이라고 하는 친구는 human을 쓰시면 안 되고 인간의 interventions, 개입들 요걸 써야 더 정확한 정답이 되지. 자, 이번에 day는 여기 있는 elephants를 지칭을 하면 되고 코끼리들은 인데 한 문장 보어 통으로 누구들이 코끼리들이냐면은 핵심종이다 라는 것으로서 알려져 있는 게 바로 코끼리입니다. 요거는 많이 연습했던 거고 3학년쯤 되면 이제 문제로 거의 안 나올 때쯤 돼야 되는데 PP형의 no는 뒤쪽에 전치사를 무려 3마리를 거느릴 수가 있죠. 이렇게 뜻이 다 다릅니다. 제일 적게 쓰이는 거는 known 다음에 to인데 known 다음에 to가 쓰이게 되면 누구에게 유명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될 거고 잘 안 쓰입니다. 가끔 쓰일 거고 이제 해석상으로 한국말 해석상으로는 요 친구랑 요 친구가 굉장히 유사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은 for를 쓸래 as를 쓸래 요게 제일 메인 문제긴 하지. known 다음에 for를 쓰게 되면 유명하게 된 원인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그 다음에 known 다음에 as를 쓰면 그 유명한 놈의 자격, 별명, 애칭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공부를 해도 사실 어렵기 때문에 쌤이 너네들이 문법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원인, 자격, 이딴 행동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주어 대상 A 그 다음에 for이나 as 뒤쪽에 있는 걸 대상 B라고 뒀을 때 요놈과 요놈이 동격이 아니면 for를 쓰고 요놈과 요놈이 동격이면 완전 같은 대상이면 as를 쓰면 된다. 이렇게 문법 문제 푸는 게 훨씬 좋다라고 했습니다. 마스터하세요. 진짜 너무 중딩적인 문법입니다. 이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능이면 안 하는데 중간 기말이니까 지금 하는 중인 거고 그렇지만 이번에 여기는 좀 많이 쉽게 너네가 풀어줬으면 좋겠는 게 이렇게 따옴표가 있거나 혹시 대문자가 나왔거나 혹시 이탈릭체가 나왔거나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은 눈 바로 감고 이거는 무조건 동격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따옴표나 대문자나 이탈릭체. 그래서 따옴표 딱 보자마자 바로 여기는 as 골라주는 게 좋습니다. 별명을 얘기하는 거죠. 따옴표, 대문자, 별명, 또 다른 이름. 무조건 동격.
이해되셨습니까? 자, 왜 코끼리들이 핵심종이냐면 걔네들이 핵심종인 이름에서 나오는 거지. 어감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핵심종으로 불리는 거고, which, in which, where는 아까 전에도 했던 것처럼 dwell이나 live는 일형식 자동사여서 문장이 완벽하죠. 그래서 여기는 where를 쓰셔야 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영향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미치기 때문에. 자, 일단 그 영향력 중에 대표적인 게 코끼리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 생태계를 diversify, 무슨 화를 시킵니까? 이 정도 단어는 다 대답할 것 같은데 다양화를 시키죠. 그쵸? 다양화를 시킨다. 자, 그 다음에 요런 거는 조금 한번 문맥을 생각해 볼게. 솔직히 국어적으로는 한국말 해석적으로는 environment, 에코시스템 똑같고요. 개념이.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이 occupy 뭐 하고 있는? 차지하고 있는, 점령하고 있는. 문맥 완전 똑같습니다. 솔직히 똑같습니다. 완전 똑같습니다. 해서. 네, 근데 여기는 where를 썼지만, 여기 where 썼으면 init도 같이 써야 되지. sorry. 여기는 누구 써야 됩니까? 네, 여기는 which 써야 됩니다. 문맥은 똑같지만 live는 몇 형식 동사인 거고 1형식 동사인 거고 차지하다, 점령하다라는 occupy는 몇 형식 동사야? 이게 3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문맥은 똑같아도 이렇게 동사의 형식에 따라서 which가 나올 때가 있고 where이 나올 때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좀 비교, 분석하기에 좋은 문장이네. 자, 이렇게 다양화를 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문맥인데 단어만 좀 바꿔가지고 다양화를 시킨다는 것은 어떤 걸 만들어낸다라는 것과 똑같습니까? 여기 단어 문제 꽤 괜찮죠? 플랫한 헤비타트를 만드는 겁니까? 모자익한 헤비타트를 만드는 겁니까? 예, 수업 잘 들었던 친구들, 모자이크 형태의 서식지를 만든다는 거죠. 요게 다양함을 얘기하는 거야. 그때 그림까지 그렸었지, 쌤이. 자, 브라우징을 하거나 트램플링을 하거나 너킹을 하거나 하면서 이제 모자이크 형태의 서식지를 만듭니다. 막 수풀에서 막 뒹굴고 뛰어놀고 부수고 막 깨고 하면서. 자, 뒤쪽에 자, 그렇게 하고 또 이거는 뭐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들어봤을 건데 식물들의 씨앗들을 널리 퍼뜨리는 역할을 하죠. 어떤 걸 통해서 하냐면은 걔네들의 그 식습관과 그 다음에 배설 습관을 통해서 씨앗들을 널리 퍼뜨리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defecate, 배설하다. 응가하는 거. 자, and기 때문에 짝짓기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게 약간 어휘나 문해력의 차이인데 여기 지금 짝짓기는 참고로 여기 있는 eating이나 defecating의 여기 ing들 이 친구들이랑 짝짓기 안 될 겁니다. 여기 ing는 선생님이 동명사도 몇 번 설명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동명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동명사는 오른쪽에 무슨 목적어가 있어줘야 돼? 애기 목적어가 있어줘야 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동명사고 저기 있는 eating과 defecating은 동명사가 무슨 사로 고착화된 거라고? 그냥 명사로 바뀐 친구입니다. 그냥 sleeping 이렇게 했을 때 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왜 이런 거 있잖아. 한 번만 복습해 줄게. reading 그 다음에 뭐 novel 네, 요러면 이 reading이 우리가 얘기하는 동명사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 머릿속으로도 좋아. 입 모양으로라도 좋으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읽는 것 이렇게 가야 되지. 근데 그냥 문맥이 reading I like reading 끝. 이러면 이때 reading은 해석 어떻게 해야 돼? 독서라고 해야 되죠. 그쵸? 네, 요런 명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 명사이기 때문에 짝짓기가 안 돼. 그러면은 spread랑 짝을 지어서 그냥 바로 maintain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상. 아니면 여기 or 보면서 이렇게 짝짓기 하시면 됩니다. 물 웅덩이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거나 or 아니면은 물 웅덩이를 만들거나 새로 이렇게 짝짓기 되는 표현입니다. by wallowing 이렇게 뒹굴면서.
자, 요런 코끼리의 모든 행동들은 다른 타 종들한테 굉장히 beneficial, 이득이 됩니다. 그러나 문장이 제일 앞이니까 but, however 다 가능합니다. 뭐 in contrast, yet 뭐 아무거나. 그러나 우리 인간의 개입이, 방해가 interference, 우리 인간의 방해가 코끼리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prevent from ing, 하게 하다, 못하게 하다? 이제 못하게 하다 해서 요거를 못하게 하면 됐지? 형용사 부사에 대해서는 이번에 형용사 부사는 오른쪽에 꾸밈 받는 거 없고 진짜 왼쪽에 가장 가까운 동사류인 moving을 보고 푸셔야 되겠고, move는 이 형식이나 오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해석되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부사인 freely, 자유롭게. 자, 인간의 방해가 코끼리들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자신들의 서식지 안에서 했으면 3번의 there은 elephant를 지칭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의 어법 문제여서 좀 지우고 설명. 자, 일단은 and라고 하는 표현의 뒤쪽에 어법 문제 출제이기 때문에 병렬 구조, 즉 짝짓기 어법 문제로 바로 판단을 하면 되고, 짝의 후보는 진짜로 2개입니다. 여기서는 누구랑 누가 짝짓기 후보야? 노란색 분필로 prevent 이렇게 하면 leads 이렇게 짝짓기 됐고, 자, 그 다음에 moving 동명사, 요 친구랑 짝을 지으면은 leading 이렇게 짝짓기가 될 거고, 그러면은 prevent랑 짝을 지을래? moving이랑 짝을 지을래? 이런 개념의 문장이 어법 문제로 굉장히 좋습니다. 왜 이런 게 좋냐면은 stop이나 prevent 같은 것들이 don't를 쓰는 것처럼 prevent 같은 stop 같은 동사들이 부정문의 뉘앙스를 만드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문에서의 짝짓기가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자, prevent랑 짝을 지어서 leads를 썼다. 그러면은 초래를 한다, 안 한다? 대답. 초래를 한다, 안 한다? 대답. 다 틀리셨습니다. 초래를 합니다. 봐, 너네 아직도 헷갈리잖아. 이게 지금 몇 번 하는데도 헷갈리잖아. 봐, 이런 개념이야. prevent, leads 짝이면 주어가 V1은 prevent 이렇게 쓴 거고, 그 다음에 V2를 leads to 이렇게 쓴 거라고 지금. 그리고 이렇게 문장 봐. 이거 보지 말고 이렇게 문장을 적어 놓고 봐. 그래서 너네 적는 게 좋다고 했어. 짝짓기 부정문은. 그러면은 해서 주어가 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는 일단 못하게 해. 이거는 뒤에 있는 목적어를 못하게 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으로 나와서 주어 다음에 바로 leads to가 있으면 주어가 초래를 해, 안 해? 문장 보고 대답해. 주어 leads to. 단독으로 이런 문장 나오면 너네 해석 어떻게 할 거야? 희경이가 뭐 한다? 초래한다. 바로 해석할 거잖아. 초래를 하는 거죠, 지금 이게. 초래합니다. 네, 유발합니다. leads를 쓰시면. 자, 근데 moving이랑 짝을 지어서 leading을 써버리면 움직이는 것을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거고, 그러면 이걸 쓰면 뭐도 못하게 한다? 초래도 못하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moving을 쓰면 초래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죠. 초래를 안 하게 되는 거라고. 이거 좀 제발 이해를 하라니까. 앞쪽 거랑 짝지으면 하는 거야. 앞쪽 거랑 짝지으면. 예, 요것도 한번 봐줄게, 쌤이. 우리가 연습한 게 요런 걸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she doesn't play soccer. 부정문 만들었잖아, 그치? 부정문이 짝짓기가 되게 좋거든. 그 다음에 and 됐나? 자, 그 다음에 여기 짝짓기를
조동사인 does랑 짝짓기를 하면은 뭐 파란색으로 하면은 does가 s가 붙어 있으니까 studies 이렇게 나온다는 거겠지. 짧은 필기지만 이해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진짜로. does가 s 붙은 거니까 요거랑 짝짓기를 하면 study에도 뭐가 붙인 채 쓰여져야 돼. 이렇게 s가 붙인 채 쓰일 거야. 그 다음에 doesn't라는 조동사 때문에 메인 동사인 play가 원형으로 나왔잖아. 1번 문장이. 네, 요거랑 짝짓기를 해볼게. 그러면은 원형이니까 노란색 분필로는 study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앞에 거랑 짝짓으면 긍정문이라니까. 아니, 한다는 거니까 한다는 거. 그렇게 암기해도 돼. 그래서 doesn't랑 짝을 지어서 studies를 쓰면 공부를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너네가 헷갈리는 게 쌤이 표현이 doesn't랑 짝을 지어서 studies를 쓸 거다 이러니까 doesn't라는 뉘앙스가 머리에 남아서 안 한다라고 착각을 지금 많이 한단 말이야. 너네가 studies를 쓰면 공부를 해 안 해? 하는 거라고. 하는 거. doesn't랑 짝이면 바로 she doesn't, she studies 바로 이렇게 오는 거라니까. 그녀는 공부한다 이렇게. 근데 이제 play랑 짝을 지어서 원형인 study를 쓰면은 공부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라고. 뒤에 거랑 짝 지어야 안 하는 거야. 뒤에 거랑. 자, 그래서 요것도 눈으로 이해하세요. 머리로 이해하시고 studies를 쓰면 공부를 파란색은 하는 거고 study를 쓰면 공부를 안 하는 거고 이렇게 짝짓기가 되는 거야. 이거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제 이런 문제가 되게 수능에서도 좋은 게 사실 그냥 뭐 enjoy 뒤에 동명사 쓴다 이렇게 생각 없이 1초 만에 풀어지는 어법보다는 수능이 좋아하는 거는 너네들한테 일부러 시간을 잡아먹게 해서 36, 7, 8, 9번 못 풀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 수능은. 그래서 어법 문제도 해석을 좀 잘 해야 되는 어법 문제가 되게 좋은 문제야. 해석을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여기 뒤에 문맥 봐봐. 걔네들의 코끼리 개체수 됐나? 개체수가 뭐 어쨌거나 exceeding 증가하는 거. 코끼리의 개체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초래를 합니까? 안 합니까?도 너네가 알아야 풀 수 있는 거라고. 코끼리의 개체수가 증가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네, 그래서 누굴 골라줘야 돼? 리즈를 써야 돼. 정답이. 그리고 또 머릿속으로 막 헷갈리는 게 코끼리의 개체수가 증가를 하는 게 왜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 들면 개체수가 많은 것도 나쁜 겁니다. 지난번에 수업할 때 너네가 막 헷갈렸던 건데 개체수는 진짜 적당하게 그 지역의 carrying capacity가 허용하는 양만 있어야지 그거를 초과하는 것도 안 좋은 현상이야. 뒤쪽에 지문 너무 쉬우니까 뭐 여기서만 시간 많이 쓰면 되겠네. 자, lead to 썼습니다. 그리고 초래하다라는 유도하다, 초래하다라는 lead to에서의 이 to는 무슨 사투 중에 하나야? 고1 때까지 이거는 전치사 투 중에 하나지. 네, 그러면은 의미상의 주어 그들의 개체수 플러스 여전히 여기 뒤에는 뭐 써줘야 돼요? 이렇게 동명사 써줘야 되니까 여기 어법도 중요한 거 exceeding 이렇게 초과하게끔 동물들의 개체수가 초과하게끔 초래를 해버린다. carrying capacity 되게 어려운 전문 용어에서 수업 많이 해줬었는데 설명 길게 했는데 뭡니까 단어의 뜻이? 한 지역이 수용할 수 있는 개체의 수 그게 carrying capacity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진관동의 적절한 인구수는 15만 명이다 하면은 그 15만 명이 carrying capacity야. 그게 그 지역이 그 도시가 운반할 수 있는 양이란 얘기야. 수용 능력. 자, 그렇게 개체수가 사바나 지역의 carrying capacity를 exceeding 초과하거나 능가하는 현상을 초래를 해버려. 네, 그렇게 돼도 그것의 영향력은 환경적으로 좋은 거 나쁜 거? 예, 나쁜 거 이렇게 골라야 돼. 너무 과잉 보호를 해서 코끼리가 키스톤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 과잉 보호를 하는 거야. 모든 코끼리 새끼마다 다 잡아가지고 동물원에서 잘 먹이고 키워가지고 성인 되면은 보내버리는 거. 이것도 안 좋은 거야. 자, 지금은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인 개체수가 증가하게끔 하는 우리 인간의 개입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상식적으로 제일 많이 떠오를 이미지는 이제 여기인데, 우리 인간의 개입이 코끼리의 개체수를 뭐 하게 하는 거? 예, 감소시키는 거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B번에는 뭘 써야 될 것 같습니까? 좋은 문제입니다. 요거 접속부사로. 예. 첫 번째 거도 인간의 개입이 미치는 악영향, 그 개체수를 너무 증가시키는 거. 두 번째 거도 인간의 개입이 미치는 악영향, 근데 개체수를 줄이는 거 하면은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또한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Similarly, likewise 이렇게. 개체수 증가랑 개체수 감소랑 해서 반대말 however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however 써도 완전히 문맥상 틀린 건 아니긴 한데, 근데 큰 카테고리에서는 어쨌거나 인간이 미치는 악영향이라는 거에서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도 괜찮긴 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풀어온 친구들은 진짜로. 여기는 however도 similarly도 둘 다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수능에서 출제가 된다면. 자,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이 만약에 이번에 코끼리의 개체수를 이번에는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감소를 시켜버리면, 네, 그러면은 이제 대초원 지역은 훨씬 덜 다양해질 거고, 즉 다양해지지 않을 거고, less open, 덜 공개적이면서 덜 열린 세상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곳에 물 웅덩이들 했으면 4번의 이치가 지칭하는 것은 사바나, 이렇게. 그 사바나 지역의 물 웅덩이들은 코끼리가 없으면 이제 진흙으로 가득 차서 수중 생태계가 많이 망가질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 이런 현상 또한 다른 생명체들한테 굉장히 harmful, 해로운 현상이다. 자, 기타 문제가 뭐가 있냐? 네, 멸종되거나 과잉되면 생태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특정 개체들을 지칭하는 표현 뭡니까? 키스톤이죠, 키스톤. 네, 핵심종. 두 단어로 뭐 키스톤 스피시스 오케이, 그냥 키스톤 오케이. 그래 주제는 뭐 앞서 있는 주제들과 거의 똑같죠. 어쨌거나 인간의 개입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입니다.